두 번째는 이렇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현금도 없다. 가진 자금이 한정돼 있는데 내가 실거주할 집 혹은 투자를 하고 싶은 집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근데 대안은 다 있기 마련이죠. 강남 4구, 한강변 중심,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지역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따라잡을 수 없다. 이제 나는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되나? 절대 이런 생각 안 하죠. 그쪽 지역의 수요층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있을 만한 지역으로 실거주 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2, 16 대책 이후에 풍선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서 첫 번째는 전세 가격, 강남 4구 중심 그리고 양천구 목동이라든지 노원구 창동 중심의 학군이 우선은 잘 형성된 지역의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고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따라잡는 갭매우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외곽 지역, 그 거점 중심으로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 대책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제가 우려를 했던 사항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갖 뉴스가 강남 아파트값 혹은 풍선 효과 이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우선은 발표가 되게 되는데 항상 정부에서는 강남 4구 집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뉴스를 먼저 내보내고 있죠. 강남 4구가 집값을 유도하고 있으니 그쪽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제한을 걸면 나머지 지역도 오름세를 멈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큰 오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풍선 효과를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과연 헛발질을 하는 이 정책에서 잡을 수 있을지 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택 종합 전세 가격 지수가 감정원에서 조사한 결과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지역의 매매 가격이 0.43%가 상승을 했고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평균이 0.28%. 이거는 뭐 어차피 학기가 바뀌면서 또 학년이 바뀌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끌어올렸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서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정책이 이렇게 강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수요를 원하는 사람들 발걸음이 좀 빨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는 또 실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 있다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풍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애기들 이렇게 강아지 만들어주는 풍선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으로 쭉 퍼지죠. 양쪽으로 퍼지던가 아니면 부풀던가. 자, 풍선이 커졌습니다. 우선은 눌렀으니까 이 안쪽을 쪼그라들었는데 바깥쪽으로 약간 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역적으로만 퍼지느냐? 아닙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든 이 안쪽에서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라든가 어떤 고급 주택이라든가 뭐 대형 뭐 건물이라든가 뭐 그런 가격 상승은 이미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투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투자자들께서는 이 가용자금을 가지고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지역의 소액으로 알아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외곽 쪽에 실거주가 또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을 또 하시거나 하는 부분도 같은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4분기인데요. 3개월 동안 서울 오피스텔이죠. 우리가 보통은 부동산 투자 그러면 아파트부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피스텔 가격 안 올라. 10년 갖고 있어봤자 돈 하나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오피스텔조차도 평균 상승률이 석 달 만에 0.4% 상승을 했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청담이나 그 강남 안쪽에 보통 평균 투룸이 4억 5천 5억 이렇게 했었는데 청담 같은 경우는 올해 9억까지 올랐더라고요. 신축 가격이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다세대 평균 상승률이 3개월 동안 0.82%가 올랐습니다. 다세대 빌라도 굉장히 좀 투자하기 꺼려 하시죠. 근데 소형주택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아파트만 쫓아갔던 그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는 서울 안쪽에 어디 남아있는 투자처라 그러면 모두 다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남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마곡지구 중심이 되겠죠. 서쪽에 이제 화곡동, 마곡동 뭐 이런 업무지구 이제 LG 사이언스 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쪽 기준으로는 평균 3개월 동안 1.05%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아파트를 못 사니까요. 결국에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하려면 아파트 비싸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우선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좀 저가로 내가 좀 편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층이 몰리게 되고 매매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대체를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뭐 빌라, 다세대 이런 거를 실제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얼마를 가지고 움직였을까?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요층이 몰리는 거고 수요층이 몰려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거의 뭐 찾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부터는 좀 젊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노후에 좀 자녀분들이 어떤 부동산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좀 유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형 주택, 원룸, 뭐 투룸,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이런 쪽에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금액부터 좀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아파트만 처음부터 노리자면 평생을 쫓아다녀도 아파트 한 채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신 거예요 이미. 하지만 3천만 원, 2,500만 원 가지고 내가 부동산 시작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서울 기준의 원룸도 마찬가지고요. 투룸도 간혹가다 있긴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여기서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우리가 쉽게 부르는 도생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세대도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좀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기 쉬운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 평균 매매가가 지난해 2억 3천만 원 선이었어요. 2억 3천만 원 선이었고 그건 이제 새로 짓는 오피스텔 뭐 더 비싸졌겠죠. 기존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던 뭐 5년 차, 6년 차 되는 오피스텔 모두 합쳐서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3천이라는 얘기인데 전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서울 안쪽에 업무 시설이 뭐 확충이 돼 있는 지역, 집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혹은 좀 이렇게 평형이 넓고 방이 많은 지역에 많은 오피스텔에 뭐 주변에 학군이 다 이제 뭐 완충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전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오피스텔 사가지고 돈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80%까지 전세가율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 다릅니다. 입지, 수요층, 주변 개발 호재, 뭐 옵션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심리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붙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이 이런 입지가 좋고 수요층이 괜찮고 개발 호재가 있고 한쪽은 거의 한 90%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룸 만약에 내가 원룸 오피스텔을 하나를 구매를 해서 세를 놓고 차익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따져 본 다음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모든 매매가가 결국에는 1년간 한 1,500만 원 정도 상승폭을 불러일으킨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액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처음에 들어가시는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좀 신중해야 되겠지만 이런 소액 가지고 시작을 해보지 않으면 다음 투자로 넘어가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소형 주택이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형 주택에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시세 상승을 노린다? 어떤 입지에 확고한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게 있거나 수요층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수요층이 몰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매매가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좀 알아봐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분양에서 입주 시점까지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분양을 받아서 입주 시점까지 평균적으로 가격을 상승하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집가 상승 요인도 있을 거고 개발 호재 요인도 있을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오름폭이 생길 텐데 그 오름폭을 노리고 소액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넣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거쳐가는 투자처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청약 넣는 데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사실 꼭 한번 명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100세대, 99세대 이하는 분양 받아놓고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분양가고 보유세 부담도 분양가가 작으니까 적고요. 그다음에
장기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단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 전매라든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두 가지 투자가 모두 가능한 그 투자가 소액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지가 좋은 소형주택은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좋아질 건가만 예측을 잘 하시고 발품 팔아서 최대한 빨리 분양을 받거나 어떤 매입을 하신 다음에 어떤 기간만 좀 필요한 거겠죠. 단기 기간을 잡아놓고 매도를 이제 타이밍을 잡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소액 투자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1,0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고 더 벌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발 확정지에 좀 장기 투자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모든 개발 계획은 다 이미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투자로 넘어가시는 게 어떤 소액 투자부터 시작하는 정석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